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했던 모임도 가지고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늘었더라고요. 지역 곳곳에서는 축제가 다시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요, 유성 온천 문화축제가 열리고 이 부여에서는 서동 연꽃축제가, 보령에서는 머드축제가 3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니니까요. 개인 방역 철저히 하면서 축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이 부쩍 따뜻해지고 개인 활동도 늘어나면서 춘곤증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말 오전 잠깐 힐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원주로 떠나봅니다. 화창한 날씨가 무색하게 어딘가 슬퍼 보이는 이 남자. 피디님, 저 요새 너무 기운도 없고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랑 이별을 해서 오늘 주제 또 뭐죠? 오늘의 주제는 네. 힐링입니다. 맨날 저 불러다 놓고 이거 하이라이트 좀 틀어줘봐요. 이영우 리포터 출발! 갑니다! 지영웅의 순한 시대. 이러니 못 믿을 수밖에요. 이게 휴식이요? 힐링이 될지 킬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시죠. 네, 렛츠고 합시다. 혹시 하는 마음이 역시가 될지 반전이 숨어 있을지 힐링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힐링 장소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연 이곳에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만나봐야겠죠? 아니, 제가 요새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녀도 떠나가고 아니, 저희 PD 선생님께서 이거 힐링을 시켜준다고 믿을 수가 없어. PD님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것은 아열대관으로 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항상 개방을 해서 멀리 제주도까지 안 가셔도 저기 동남아까지 안 가셔도 이곳에서 힐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가고 있는 그런 장소랍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곳.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 조건을 갖춘 유리 온실 속에서 갖가지 열대 식물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팀장, 이거 바나나. 대표적인 열대 과일 바나나. 이거 진짜 맞죠?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아니, 여기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진짜 태어나서 진짜로 이 바나나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본 게 처음이거든요. 최근 기후변화 이슈에 맞춰서 네. 저희가 이 아열대관을 운영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재배하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와, 심지어 얼마나 잘 익었는지 저기 보면 껍데기가 살짝 벌어져 있네. 아니, 이거 바나나 그럼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먹을 수 있습니다. 저 바나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하나 따드릴까요? 하나 따드릴까요? 하나 따도 돼요? 저도 못 먹어봤지만 눈으로 담아서 네. 그냥 힐링하는 불사 팀장님 낚시에 걸렸네요.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됐죠. 나 또 이상한 거 봤어. 소름 돋았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내가 아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라봉입니다. 원주에서 만나는 제주 특산물 한라봉. 아, 잠깐, 이게 강원도 아니네. 여기 오늘 제주도 특집이네. 아니, 이게 뭐 한두 개가 열린 것도 아니고 진짜 나무에 진짜 풍년이네요. 그냥 오시는 것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뭐 먹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걸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라봉이 제가 봤을 때 이름이 안 맞네. 왜요? 예? 그럼 원주에 오면은 이게 한라봉이 아니라 치약봉? 치약봉? 치약봉. 비로봉? 비로봉? 자, 여러분, 게시판에 치약봉 대 비로봉 마음에 드는 걸 올려주세요. 네, 마음속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나나, 한라봉을 비롯해 금귤, 파파야, 오렌지 등 싱그러운 열대 과일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아열대관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생명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름부터 생동감 넘치는 생명정원. 이곳에는 야생화, 허브식물, 다육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육이 화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육이 친구들이 꼭 힐링에 뭐 좋은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일단 번식도 잘 되고 또 초보 식물을 잘 못 키우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계절에마다 색깔도 바뀌는 변화도 볼 수 있고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우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만능이네요. 반려식물로 사랑받고 있는 개성 만점 다육이. 오늘 체험할 아이는 염좌라는 아이예요. 염좌. 네, 나무처럼 염좌? 나무처럼 네, 염좌. 염좌면 좀 아프네요. 아픈 친구인가요? 여자친구랑 이별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염좌 있는 친구로 네네. 우리 염좌 친구. 자, 그럼 화분을 꾸며볼까요? 먼저 마사와 펄라이트, 배양토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네. 다육식물이란 이름이 즉 자기 잎이나 줄기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 아이거든요. 네네. 크게만 심으면 조금 배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사와 펄라이트를 섞어서 심어줄 거예요. 다육이 맞춤 혼합토가 완성되면 화분 구멍에 망사를 깔고 큰 알갱이에 마사토를 채워줍니다. 마사는 처음에 진흙 성분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척을 해서 사실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막간 꿀팁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알갱이의 마사토 위에 미리 섞어둔 흙을 3분의 2 정도 채워주고 다육이를 심어준 다음 배합한 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도 사실 힐링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갱이가 작은 마사토를 올려주면 예쁜 다육이 화분 완성! 정성껏 만들었으니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있어 보이는데? 네? 자, 이거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이 롤이라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게임 안에서 이 약간 어머니라고 불려요. 치유 마법을 해주는 힐러거든요. 네.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아름다운 꽃, 향긋한 열매, 이 푸릇푸릇한 식물 등과 함께 힐링 어떠세요? 힐링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한 자연생태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힐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원주에 이런 보물 같은 곳이 숨겨져 있는지 미처 몰랐거든요.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들어오는 길에 네. 특별한 손님들이 맞이해주긴 하더라고요. 막 오리들이 네. 깨깨깨깨 하면서 맞이해주긴 했는데 예.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네네. 체험 위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네네. 13가지 정도의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동물 친구들 위주로만 여기. 아니요, 곤충 오. 표본을 전시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곤충 표본을 감상하면서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학습 효과도 증대하고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따뜻해지면 살아있는 곤충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 먼저 살아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먹이를 주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먹이를 주면서 그래요. 맞아요. 그 친구들도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네. 원래 먹으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맛있는 먹이를 들고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첫 번째 먹방 주인공은 귀요미 기니피그. 너 머리 스타일이 아주 헤어스타일이 좋구나. 미용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제부터 본격 먹방 타임. 작고 소중한 앵무새의 손바닥 만찬에 이어 염소, 양까지 두루두루 챙겨주는데요. 우와. 오, 너무 큰데요? 아니요. 이 정도면은 다 큰 게 아니라서 뭘 보고 이렇게 겁을 먹은 걸까요? 까꾸, 안녕하세요. 저는 타순이에요. 저는 타요예요. 쪼긴 해도 심성은 착한 타조 친구들. 먹이주기 체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예, 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타요. 자, 사진도 푸드파이터 모드로 사료를 부시기 시작하는 타요. 반은 먹고 반은 흘리고 느슨한 먹방계에 긴장감을 주는데요. 그런데 타요야, 너 밥 먹다가 목에 다 먹겠다. 이 친구들이 과격하게 먹어가지고 네. 사료가 밑으로 막 떨어지는데 어느새 등장한. 예, 바로 옆집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와서 요렇게 그러니까. 청소를 해줄 겸 콩고물이라고 하죠. 여기도 뭐 다양한 동물들이 많네요. 구석구석 즐거움이 가득한 자연 생태원.
토끼, 캥거루쥐, 고슴도치, 메추리, 동물 친구들과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이런 생태원을 조성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시민분들한테 곤충을 여러 곤충들을 보여주고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동물농장식으로 돼버렸어요. 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이 생태원이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 앞으로 뭐 특별한 뭐 계획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네. 원주 시민분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고요. 네네. 그런데 리포터분께서는 오늘 힐링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힐링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되셨습니까? 아니 조금 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진짜 오늘은 제가 사실 PD님을 많이 의심했어요. 의심받을 만했습니다. 네네네. 네, 저분. 네네.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방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PD님 고맙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싱그러운 열대과일과 푸릇푸릇한 식물,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기다리는 작지만 알찬 힐링 공간에서 휴식도 하고 추억도 쌓고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원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대식물의 우람함과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다육이도 보고요. 생태원에서는 다양한 동물 친구를 만나보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자연이 주는 생명의 힘은 무한한 것 같죠? 세월이 흐르고 유행도 변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지만요.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그대로를 찾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랜 맛집의 변하지 않는 맛인데요. 맛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남도 순천으로 가봅니다. 오래된 가게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품고 정성을 담아서 추억을 빚어내죠. 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바로 찢어드릴게요. 오직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유한 맛.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우리는 단골 손님이라 부릅니다. 재료는 항상 지금까지 처음 쓰던 그대로예요. 처음 오픈했을 때 그대로. 시절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바쳐야 합니다. 이런 또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가게, 순천 오면 꼭 가고 싶은 가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순천의 구도심 버스터미널 부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자그마한 통닭집이 들어선 건 40여 년 전. 7평 남짓의 작은 점포에서 닭을 튀겨 판매한 것이 노포의 탄생이었습니다. 창업주 강경애 씨는 당시 1살짜리 아들을 둔 새댁이었는데요. 그 아들이 자라서 가업을 물려받을 만큼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이제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시댁의 큰아버지 딸 그분이 순천에다가 하나 이거 가게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정말 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게 됐어요. 이 닭에 칼집을 넣어야지만은 양념이 이 두꺼운 여기 사이에 맛도 들어가고 손님들이 좋아하셔. 최근에 소금을 바꿨잖아. 그 뒤로 조금 더 손님들이 그 간에 대해서 좋아하시더라고. 잘했어. 손님들한테는 이 거짓이 없어야 돼. 이거 닭 한 마리라도 너무 소중한 음식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 니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하여튼 이어갔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국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때 같이 하던 외삼촌이 이제 일을 갑자기 못 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니까 엄청 고민이 많았죠. 이제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올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퇴사를 했죠. 네.
아들이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아들이 이걸 안 한다 그랬으면 정말 운영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든든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아들은 6년 전 어머니의 부름에 순천으로 달려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했던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기꺼이 뜻을 따르기로 했죠. 이 마늘 통닭을 왜 하게 됐어요? 우리 닭이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 근데 막 파닭도 나오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막 나오는데 엄마가 생각하기를 닭하고 마늘하고는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응이 좋았지. 어렸을 때 친구들 우리 가게에 데리고 오면 애들이 엄청 잘 먹었거든?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더 부러웠지. 그 친구들은 프랜차이즈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난 우리 집 통닭도 맛있지만 그래도 나는 프랜차이즈 치킨을 먹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 누구 한 사람 가르쳐주는 이 없어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깨달은 어머니의 노하우는 고스란히 아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생강즙을 이용해 닭의 잡냄새를 제거하고 튀김 옷의 재료와 비율, 기름의 온도를 최적화해서 바삭한 식감을 살려내는데요. 40여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가 한 마리의 닭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장사는 손님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닭 한 마리를 정말로 정성껏 제가 튀겨요. 정말 닭을 정성껏 튀겨서 손님한테 드리면 그 손님이 정말 그건 알아요. 통째는 이 닭에 손실이 없어요. 그대로 통으로 나오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창업 초기부터 지켜온 원칙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요리하는 건데요. 압력솥에서 지글지글 튀겨진 비주얼이 압도적이죠. 여기에 비법 한 스푼을 추가해볼까요? 어머니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곱게 다진 마늘을 아낌없이 발라주는 겁니다. 마늘의 알싸한 풍미가 튀김 요리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기막힌 맛의 조화를 이뤄내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애기 아빠가 압력솥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압력솥을 하고 있어요.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개업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빕니다.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가족처럼 친근한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은데요. 긴 시간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죠. 소스도 여기만의 수제 소스이기 때문에 훨씬 맛이 가볍지 않아요. 기름이 튀겼는데도 이거는 그냥 그 백숙처럼 촉촉한 맛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우리 어머니는 역사를 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역사를 받아서 또 너무나 잘 살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30년 이상 한 곳에서 장사를 이어왔고 고객들의 평판도 좋은 업장을 선정하는 100년 가게. 100년 가게에 이름을 올린 건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며 가게를 일구어온 데 대한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업적을 하나 남겨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왜냐면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오래 했다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100년 가게라는 걸 등록이 됨으로써 뭔가 자부심이 생기고 또 본인들의 업적으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자식으로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선정되게끔 노력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우리 가게가 더 발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이제 손자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00년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치킨이지만 이 집에서만 느끼는 고유의 맛을 찾아낸 건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 맛을 4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내는 게 더 힘들었을 텐데요. 초심을 잃지 않았고 손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똑같은 그 맛으로 계속 드실 때 행복하고 정말 드시고 나서 만족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드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가게가 작지만은
저랑 같이 일해주는 그 젊은 직원들도 있고 저희 애기들도 있고 뭐 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마도 저를 많이 의지하고 있고 잘 돼야 되고 그 무너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 노력도 하는 거고. 언제 어느 때 찾아가도 한결같은 맛을 품고 있는 집. 그곳에서라면 세상살이의 시름을 잊고 정겨운 맛에 빠져들 수 있겠죠. 어머니와 아들의 삶이 녹아들어 맛있는 치킨으로 승화된 작고 오래된 통닭집. 노포의 가치가 살아있는 추억의 맛집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겠죠.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타협의 순간에 빠지게 되죠. 좀 적당히 해볼까, 더 이익을 남겨볼까 하는 고민들처럼요. 이 40년 동안 통닭집을 운영해온 사장님에게도 유혹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손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사장님의 고집과 철학이 한결같은 맛과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일 겁니다. 지난 4월 9일 충남 서산에서는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해 주택 7동이 불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충남 청양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1시간 46분 만에 진화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최일선에서 화마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작은 영웅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단 열흘 만에 축구장 2,800개 면적을 집어삼킨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죠.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봄. 산불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씨 안 됩니다. 불법성 안 됩니다. 시사 안 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생태계 회복에는 약 100년이 걸린다는 사실. 탄소 중립 시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는 첫걸음은 산불 대응입니다. 1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 봄. 산불 대응 현장을 기정사실에서 확인해 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남부 지방산림청. 신고합니다. 1일 그 뽀글이 대원은 오늘 하루 1일 대원이 되어서 산불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산불 신고 번호는? 산불 신고 번호는 불은 119? 네, 119도 있지만 가까운 산림관서로 해주셔도 됩니다. 산불 신고망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 완료. 그렇다면 뽀글이 최기정 대원의 첫 번째 임무는 산불 상황실을 사수하라. 와, 모니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대처하게 되나요? 산불 신고를 119로 해주시는데요. 119로 해주시면 우리 모니터에 119 표시가 뜹니다.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서 근무자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다, 사이렌이 울렸다, 동시에 어디까지 알림이 가나요? 산림청 중앙산불 상황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한 시도, 시군구 상황실, 지방청 국유림 관리소에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 지금 산불 신고 접수됐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그리고 진압차, 지휘차,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들 투입해서 지금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진화 현장 진화 완료됐습니다. 네, 진화 완료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실의 역할,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산불 발생 위치로부터 주변에 민가가 있는지, 문화재 같은 중요한 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특히 우리 특수진화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초기에 산불을 끄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겠습니다. 산림 자원만 해도 약 133만 8천 헥타르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경북 지역.
산림의 범위가 넓고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 확산의 위험도 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산불 상황실은 24시간 열일 중. 산불 신고 접수부터 진화 인력 파견. 여기에 수시로 풍속 체크까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 건 기정 사실. 뽀글대원의 두 번째 임무. 이번엔 진속대응팀에 합류하세요. 어디선가 연기만 올라와도 바로 출동입니다. 우리가 바로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입니다. 산불 위험 지역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가장 먼저 출동해 골든타임을 잡는 특수진화대. 이번 동해안 산불 현장에서 화마를 뚫고 달렸던 주역들이죠. 불이 난 이 산으로 이 펌프를 짊어 메고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짊어 매도 될까요? 많이 무겁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사실만. 초보대원 최기정, 힘겹다 힘겨워. 펌프의 호스까지 무게만 60kg. 저 자신만만했는데 정말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장비를 짊어 메고 불이 난 화마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으로 가실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 갑자기 막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금강송 소나무 군락지처럼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모든 제가 현장에 출동을 할 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제가 최선을 다해 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게 특수진화대의 임무 때문에 임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진화대는 산불 현장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임도 자체가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야, 이렇게 산불을 이게 진화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 참 고충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 동기간보다 산불 건수가 2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관할 지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출동하는 데 대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가 전국에 435명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거든요. 지자체에도 이게 이제 충원이 돼가지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불 초기 대응의 핵심, 특수진화대 인력은 늘 부족한 현실. 충분한 인력 확보도 기대해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마를 뚫고 가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림을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산림이 안전하다는 건 기정사실. 지켜야 할 곳은 넓고 대응 인력은 부족하지만 현장으로 달려갈 땐 1초의 망설임도 없다는 대원들. 이들이 있는 한 산불 진화 골든타임은 이상무. 자, 산불 진화에서 큰 역할을 하는 또 한 곳 항공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산불, 산에 불이 나면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물을 쫙 하면 불이 그냥 휘 꺼지는 바로 그 산불 헬기 맞죠? 카모프라는 헬기로서 산림청 산불 진화의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의 주력을 담당하는 이 헬리콥터. 이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정확한 역할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의 주 목표는 산악을 따라서 확산하는 산불의 주부를 진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바람에 저항할 수 있으면서도 저공 비행이 가능한 대형 헬기가 산불 진화에 적합하다는 사실. 50시간 비행 후엔 반드시 며칠의 점검을 거쳐서 출동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불을 끄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헬리콥터 이렇게 큰데 그 물탱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붙어 있어요? 물탱크는 헬기 하단부부터 중단부까지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씨, 혹시 물이 얼마나 담기는 줄 알고 계십니까? 헬기가 크니까 물이 한 500m? 3,000m가 적재가 됩니다. 현재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한 헬기는 총 47대. 그중 초대형 헬기는 약 8,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야, 이렇게 산불 진화 헬리콥터 조종석에 앉아 있으니까요. 어떤 불이라도 다 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운행할 때 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철탑,
그다음에 고압선, 통신탑 등이 비행 안전 제어 요소가 되겠고 강풍 또한 헬기 운항의 안전 제어 요소가 되겠습니다. 야간 진화 또한 쉽지 않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엔 드론을 이용해 감시와 정찰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불길을 제압한다. 안동 산림항공 관리소가 있는 한 헬기 진화도 끄떡없다는 건 기정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산불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산불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점, 입산 통제 지역을 준수해 주세요. 농산촌에선 논밭두렁 태용이나 각종 농산 폐기물 소각 금지. 그럼 불났을 때는 어떻게? 작은 산불은 외투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만약 진화가 어려워 대피해야 할 때는 산불 진행 경로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 적은 곳을 골라 땅을 긁어낸 후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게 좋습니다.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잘 들으셨죠? 또한 이제는 신고도 스마트 시대. 자주 산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스마트 산림제 앱을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고요. 한 번 훼손하면 회복되기 어려운 산림자원. 산림당국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출동은 신속하게, 진화는 철저하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산림 지킴이들과 우리의 노력이 있는 한 우리 산림이 안전하다는 건 기정사실. 네, 산림청과 특수진화대의 24시간 노력 덕분에 우리의 산림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재앙으로 번지는 것이 산불입니다.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잘 숙지하셔서 산불 조심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부커상에 작가 정보라 씨의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후보에 오른 건 3번째라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은 생전에 한없이 높은 건 오직 문화의 힘이라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2016년 한강 작가에 이어 또다시 우리나라 작품이 세계 문학상의 영예를 거머쥘지 기대가 됩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